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주머니 속에 열쇠가 있으신가요? 아마 열의 9은 없다고 대답하실 겁니다. 기껏해야 자동차 스마트키 정도일 테니까요. 대한민국에서 열쇠 꾸러미를 허리춤에 달랑달랑 매달고 다니던 모습은 이제 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서나 볼 법한 추억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는 비밀번호를 누르거나 지문을 갖다 대거나 심지어 스마트폰만 소지해도 문이 열리는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인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풍경이 외국인들의 눈에는 마치 SF 영화의 한 장면처럼 보인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외국인들이 한국 아파트 현관문에 패서면 가장 먼저 받는 충격이 바로 이 때문이니까요. 업계 추정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디지털 도어락 보급률은 약 80%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신축 아파트만 따지면 거의 대부분이 기본 옵션으로 설치되어 나올 정도죠. 반면 선진국을 자부하는 미국이나 일본은 한국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보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전 세계가 수천 년 된 열쇠를 고집할 때 유독 한국만 이 거추장스러운 쇳덩이를 포기할 수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한국의 현관혁명을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는 흔히 미국이나 유럽이 우리보다 훨씬 기술적으로 앞서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뉴욕이나 파리의 에어비앤비에 묵어보신 분이라면 아실 겁니다. 현관문 앞에 서는 순간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19세기로 돌아간 듯한 기분을 느끼게 되죠. 여전히 톱니 모양의 쇠 열쇠를 쓰기 때문에 조깅하러 나갈 때도 열쇠가 주머니에서 짤랑거리고 술 한잔하고 들어오면 어두운 복도에서 열쇠 구멍을 찾느라 문 앞에서 한참을 씨름합니다. 가장 끔찍한 건 분실했을 때입니다. 미국에서 열쇠를 잃어버려서 열쇠공을 부르면 출장비에 기술료까지 더해져서 상당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약 $300, 우리 돈으로 수십만 원이 한 번에 나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마저도 밤이나 주말이면 가격은 2배로 뛰기도 하는데 열쇠를 잃어버린 실수로 최신형 디지털 도어락 한 대 값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불편하고 비싼데 왜 안 바꾸냐는 당연한 의문이 들지만 이유는 복합적입니다.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환경과 제도의 차이 때문입니다. 우선 주거 구조가 다릅니다. 서구권에는 100년 넘은 목조주택이 많습니다. 나무문은 계절과 습도에 따라 미묘하게 뒤틀리기 때문에 정밀한 전자잠금 장치를 달면 아기가 안 맞아 오작동을 일으키기 쉽죠. 게다가 임대주택의 경우 집주인의 허락 없이 현관문을 개조할 수 없고 이사갈 때 원상 복구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일본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최첨단 로봇을 만드는 나라지만 일상생활에서는 기존 방식을 선호하는 겁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원상복구 의무가 매우 엄격하고 지진 등 재난 상황에서 수동개폐가 더 안전하다는 인식도 작용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머니 속에서 무거운 열쇠 꾸러미를 꺼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불편함을 어쩔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을 때 한국에서는 아주 사소하지만 혁명적인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 대한민국의 아파트 건설붐과 함께 IT 열풍이 불었습니다. 이때 디지털 도어락의 대중화가 시작됐죠. 한국은 국민의 약 절반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독특한 주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들은 대부분 습도에 따라 뒤틀리는 목조문이 아닌 견고하고 규격화된 철제 방화문을 사용합니다. 전자잠금 장치를 설치하기에 완벽한 조건이 주어졌죠. 건설사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분양 단계부터 디지털 도어락을 기본 옵션으로 탑재하기 시작했고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면서 가격은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환경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한국인의 종특, 빨리빨리 문화가 현관문 앞에서도 발동했습니다. 양손에 택배와 장바구니를 들고 현관 앞에 서서 열쇠를 찾는 30초를 아까워했고 아이까지 안고 있을 때 이런 번거로움은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일상의 사소한 분노가 쌓이고 쌓여 혁신의 동력이 됐는데요. 이를 포착한 것이 국산 도어락 기업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초창기에는 편리함에는 만족했지만 여전히 반신반의했습니다. 전기로 작동하기 때문에 배터리가 떨어지면 혹시 집에 못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당연한 의심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이 의심을 한방에 잠재운 전설적인 아이템이 있습니다. 바로 편의점에서 파는 9V 네모 건전지입니다. 한국의 디지털 도어락에는 공통적으로 혁신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바로 배터리가 방전되었을 때 외부에서 비상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단자, 즉 9V 건전지를 갖다 대기만 하면 일시적으로 전원이 공급되어 문을 열 수 있도록 설계한 겁니다. 이는 특히 해외에서 큰 관심을 끌었는데요. 열쇠 하나에 수십만 원을 지불해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고작 1,000원짜리 건전지 하나로 해결되니까요. 방전되면 외부에서 비상전원을 공급할 수 있게 만든 이 작은 단자 하나가 소비자의 공포를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덕분에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열쇠 의존도를 낮춘 나라가 됐죠.
이렇게 아파트라는 하드웨어, 빨리빨리 문화라는 소프트웨어, 그리고 9V 건전지라는 기발한 안전장치가 서로 맞물리면서 대한민국의 현관문은 세계 어디에도 없는 미래형 관문으로 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의 생활 패턴을 완벽하게 분석한 또 다른 혁신이 등장했죠. 기존 디지털 도어락도 여전히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른 후에도 손잡이를 돌려서 밀거나 당겨야 했기 때문입니다. 양손에 짐을 가득 들고 있거나 아이를 안고 있을 때는 여전히 번거로웠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냥 밀고 들어갈 수 있는 문은 없을까 말이죠. 이 단순한 질문에서 시작된 것이 바로 푸시풀 방식입니다. 손잡이를 돌릴 필요 없이 그냥 밀거나 당기기만 하면 열립니다. 잠든 아이를 어깨에 안고 있어도, 택배 상자를 두 손으로 들고 있어도, 장바구니를 가득 메고 있어도 팔꿈치나 엉덩이를 툭 밀기만 해도 문이 열립니다. 삼성 SDS를 비롯한 국내 기업들이 개발한 이 기술은 편리함을 넘어섰습니다. 화재나 위급 상황에서 당황해서 손잡이를 돌리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몸으로 밀기만 하면 탈출할 수 있도록 설계된 안전장치이기도 하니까요. 현재 한국의 도어락 기술은 단순한 잠금 장치를 완전히 넘어섰습니다. 비밀번호 엿보기를 방지하기 위해 아무 숫자나 먼저 누르고 진짜 비밀번호를 누르는 허수 기능, 화재가 감지되면 자동으로 문이 열리는 안전개폐 시스템, 집 밖에서도 스마트폰으로 문을 열어주고 출입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사물 인터넷 기술까지. 이는 까다롭고 성질 급한 한국 소비자들이 20년 동안 검증하고 단련시킨 기술입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 기업들이 전 세계 스마트 도어락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의 도어락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게 된 계기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2014년 드라마 별의 손 그대 덕분입니다. 이 드라마는 중국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는데 중국 부유층 사이에서 독특한 유행이 번졌습니다. 천송이네 집 문에 달린 저 기계, 저걸 달아야 진짜 부자다. 당시 삼성 SDS의 푸시풀 도어락은 중국에서 품귀 현상을 빚을 정도였죠. 드라마 속 주인공들이 손잡이를 돌리지 않고 우아하게 밀고 들어가는 모습은 중국 시청자들에게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문화 콘텐츠가 기술 제품의 전도사 역할을 한 것인데 한류 드라마 한 편이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현재 삼성 SDS, 게이트맨, 코콤, 이레보, 솔리티 같은 한국 기업들이 특히 아시아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글로벌 제조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만드는 제품은 단순히 값싸고 좋은 제품이 아니라 20년간 한국이라는 거대한 실험실에서 검증받은 기술의 결정체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그들은 한국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미래에 왔다고 느낍니다. 해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한국의 도어락 문화에 대해 상당히 많은 관심을 보이는데 특히 9V 건전지로 비상전원을 공급하는 기능에 대해서는 혁신적 아이디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죠. 하지만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치안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디지털 도어락은 무용지물입니다. 서구권 사람들이 디지털 도어락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불안입니다. 플라스틱이나 유리로 된 도어락을 강도가 망치로 부수고 들어오거나 해킹당해서 문이 강제로 열리는 것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국은 곳곳에 CCTV가 있고 아파트 보안 시스템이 철저하며 무엇보다 치안 수준이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도둑이 도어락을 부수는 요란한 소리를 내는 순간 수많은 보안망에 걸리게 됩니다. 사실 전통적인 열쇠가 더 위험한 것은 사실입니다. 복제도 쉽고 분실하면 누가 주었는지도 모르니까요. 오히려 비밀번호를 알고 있거나 지문이 있어야 열리는 디지털 도어락이 훨씬 안전하다는 것이 개인적인 평가입니다. 결국 한국의 높은 도어락 보급률은 기술력 때문만이 아니라 사회적 신뢰와 치안 수준이 전제되어 있기에 가능한 현상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한국이 가진 보이지 않는 국가 경쟁력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열쇠라는 단어를 물리적인 도구가 아니라 문제 해결의 열쇠처럼 추상적인 의미로만 더 자주 사용합니다. 물리적인 열쇠는 한국의 주거용 현관문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으니까요. 이 작은 기계 하나가 우리의 주머니를 가볍게 했고 퇴근길을 1분이라도 앞당겼으며 맞벌이 부부의 자녀가 열쇠를 잃어버려 집 밖에서 떨지 않게 해주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의 현관문 앞에서 미래 왔다고 느끼는 이유, 그것은 단순히 기계가 신기해서가 아닙니다. 기술과 환경, 문화와 치안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대한민국에서만 가능한 일상을 부러워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 집으로 들어갈 때 손끝에 닿는 도어락의 감촉을 느껴보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잠금 장치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가장 스마트한 나라로 만든 혁신의 버튼입니다. 이상 팩트로 기술을 읽는 디시멘터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하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제보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